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사계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삼성전자가 ESS 부품 기업을 인수한다는 루머가 업계에 퍼지고 있어요. 타겟은 신성 ST와 서진 시스템 두 회사예요. 왜 하필 이 두 회사냐? 삼성 SDI 메인 벤더거든요. 삼성전자가 인수하면 배터리부터 부품, 시스템까지 전부 삼성 생태계로 통합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판이냐면요. 글로벌 ESS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25% 폭풍 성장이에요. 전기차는 20%인데 ESS는 25%래요. 더 빠르게 크는 거죠. 게다가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 관세를 58.4%나 때렸어요. 중국 기업들 퇴출되고 한국 기업만 기회 잡는 구조예요.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전부 미국에서 조단위 계약 따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인수 발표 나오면 주가 폭등해요. 그때는 이미 늦어요. 지금 포지션 잡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삼성전자 인수 타겟 주인공들부터 ESS 밸류체인 전체 핵심 수혜주 7종목, 그리고 2026년 양산 원년 폭발 성장 기업까지 싹 다 알려드릴게요. 다른 투자자들은 몇 달 뒤 M&A 발표 나고 나서야 알게 될 정보를 지금 미리 아실 수 있습니다. ESS 대박 투자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본격적인 종목 분석 들어가기 전에요. ESS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인지, 그리고 왜 지금 투자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ESS가 뭐냐? 에너지 저장 장치예요. 배터리에 전기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죠. 과거에는 병원, 은행 같은 곳에서 비상전원용으로 썼어요. 정전 나면 안 되는 곳에 백업용으로 설치하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AI 데이터 센터, 재생에너지 필수템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왜 갑자기 ESS가 난리냐?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AI 데이터 센터 전력 대란이에요. 챗GPT 질문 한 번 하는데 스마트폰 완충 한 번 할 전력이 들어가요. 엄청난 전력을 먹어치우는 거죠. 구글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도시 전체 전력을 소비해요. 그런데 정전 나면 어떻게 돼요? 수천억 원 날아가요. 서버 다운되고 데이터 날아가고 손해배상 청구받고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ESS를 필수로 설치하게 해요. 전력 끊기면 즉시 ESS가 전기 공급하는 거예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전부 데이터 센터마다 ESS 깔고 있어요. 둘째, 재생에너지 불안정성 문제예요. 태양광은 밤에 안 나오고 풍력은 바람 없으면 멈춰요. 전력 생산이 들쭉날쭉한 거죠. 그럼 전력망이 불안정해져요. 주파수 흔들리고 정전 위험 생기고요. ESS가 이 문제를 해결해요. 낮에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ESS에 저장했다가 밤에 쓰는 거예요. 재생에너지 확대되면 ESS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유럽, 미국 전부 재생에너지 비중 올리고 있잖아요. ESS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셋째, 전기차 캐즘 돌파구예요. 배터리 3사가 전기차 캐즘으로 초토화됐잖아요.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전부 적자 났어요. 전기차 판매가 예상보다 훨씬 적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3사가 방향을 틀었어요. 전기차 라인을 ESS 라인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LG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오창 공장을 ESS로 바꿨어요. 삼성 SDI는 인디애나 공장 일부를 ESS로 전환했고요. SK온도 조지아 공장 라인 전환했어요. 배터리 3사가 전부 ESS로 방향 틀은 거죠. 그럼 ESS 배터리는 뭐가 다르냐? LFP 배터리를 써요. 리튬인 산철 배터리예요. 기존 전기차용 삼원기 배터리보다 30% 싸요. 화재 위험도 훨씬 낮고 수명도 길어요.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 ESS는 고정형이니까 무게 상관없어요. 전기차는 가벼워야 하니까 에너지 밀도가 중요하지만 ESS는 건물이나 컨테이너에 고정돼 있으니까 무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LFP가 ESS의 최적이에요. 미국도 안전성 때문에 LFP만 인정해줘요. 배터리 3사가 LFP 생산 능력을 미친 듯이 늘리고 있는 이유예요. 자, 이 정도면 ESS가 왜 중요한지, 왜 지금 난리인지 이해되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왜 지금이 투자 골든타임인지 설명드리고 바로 종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왜 지금이 ESS 투자의 골든타임일까요?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2026년이 양산 원년이에요. 신성 ST 켄터키 공장이 2026년 본격 가동 시작해요. 400억 원 투자해서 ESS 부품 생산 시설 지었어요. 2025년에는 설비 세섭하고 2026년부터 양산 들어가는 거예요. 서진 시스템도 북미 생산 본격화하래요. 삼성 SDI, SK온 ESS 인클로저 공급하는 회사거든요.
2026년부터 출하량이 폭증할 거예요. 배터리 3사도 LFP ESS 출하 본격화요. 2025년이 준비 단계였다면 2026년은 폭발 단계예요. 둘째, 미국 시장 한국 독점 구조예요. 미국 IRA 세액 공제가 30%예요. ESS 프로젝트 비용의 30%를 정부가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산 배터리는 관세가 58.4%예요. 기존 7.5%에서 25%로 올렸고 추가로 33.4% 더 붙여서 총 58.4%예요. 중국 배터리 쓰면 가격 경쟁력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 퇴출되고 한국 기업만 살아남는 구조예요. LG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테라젠한테 8기가와트시 공급 계약 따냈어요. 삼성 SDI는 미국 에너지 기업한테 2조 원 넘는 계약 체결했고요. SK온도 플랫헤드한테 1기가와트시 공급 계약했어요. 전부 미국 시장이에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거죠. 셋째, 국내 공공 ESS 시장 오픈이에요. 한국 정부가 2025년부터 공공 ESS 입찰을 시작했어요. 540메가와트급 중앙 계약 시장이에요. 재생에너지 연계 ESS, 전력망 안정화 ESS 등등 국책 사업이 쏟아져 나와요. 한국 기업 독점 시장이에요. 외국 기업 못 들어와요. 에너지 안보 사업이니까요. 한국 배터리 3사, 부품사, 시스템 통합사 전부 수혜봐요. 넷째, 삼성전자 M&A 카드예요.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ESS 부품사 인수 검토 중이라고요. 신성 ST, 서진 시스템이 1순위 타겟이에요. 2026년 상반기 발표 가능성 높고요. 업계에서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2026년 양산 원년, 미국 시장 독점, 국내 공공시장 오픈, 삼성전자 M&A 4가지 모멘텀이 전부 2026년에 터져요. 지금 포지션 잡아야 합니다. 입찰 공고 나오고 인수 발표 나오면 주가는 이미 급등한 상태예요. 내년에 그때 샀어야 했는데 하면서 후회하지 마세요.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자, 지금부터 ESS 핵심 수혜주 7종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신성 ST입니다. 신성 ST는 코스닥에 상장된 2차전지 부품 제조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요. 삼성전자 인수 타겟 1순위이면서 ESS 부품 대장주라는 겁니다. 신성 ST는 2004년에 설립된 전기차 및 ESS용 배터리 부품 제조업체예요. 주력 제품이 버스바와 히트싱크예요. 버스바가 뭐냐? 배터리 셀과 셀을 연결하는 전기 전도체예요. 전류가 흐르는 통로죠. 히트싱크는 냉각판이에요. 배터리가 열받으면 화재 위험 있잖아요. 열을 식혀주는 부품이 히트싱크예요. 특히 순행식 ESS에서는 히트싱크가 핵심이에요. 신성 ST가 이 두 가지 부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어요. 신성 ST의 실적을 보면요. 2024년 ESS 매출 비중이 20.1%였어요. 그런데 2026년에는 60.4%로 뛰어요. 2027년에는 68.2%예요. 전기차 부품에서 ESS 부품으로 완전히 사업 구조가 바뀌는 거죠. 왜 이렇게 바뀌냐? 2025년 1분기에 국내 배터리 S사로부터 2.3조 원 규모 ESS 부품 신규 수주에 성공했거든요. S사가 누구냐? 삼성 SDI예요. 삼성 SDI가 미국 대형 에너지 기업한테 2조 원 넘는 ESS 공급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 ESS에 들어가는 부품을 신성 ST가 공급하는 거예요. 2026년부터 매출에 본격 반영되어 약 3천억 원 신규 매출이 발생할 거라는 전망이에요. 신성 ST의 핵심 경쟁력은 뭐냐?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미국 켄터키 공장이에요. 신성 ST가 2025년 7월 미국 켄터키주에 2차전지 부품 생산 공장을 설립했어요. 400억 원 이상 투자했어요. ESS용 열관리 제품인 쿨링 플레이트를 주력으로 생산해 대요. 2025년 내 초도 매출 발생했고요. 추가 투자를 통해 ESS 컨테이너 완제품까지 제조할 계획이에요. 2026년부터 매출 본격 발생해요. NH투자증권은 신성 ST 북미 법인 매출이 2025년 약 100억 원 수준에서 2026년 1200억 원, 2027년 1900억 원으로 급증할 거라고 전망했어요. 북미 현지 생산이 왜 중요하냐? 미국 IRA 세액 공제 받으려면 미국에서 만들어야 하거든요. 신성 ST가 미국 공장 지어서 현지 생산 체제 갖춘 거예요. 삼성 SDI가 미국에서 ESS 공급할 때 신성 ST 켄터키 공장에서 부품 바로 납품하는 거죠. 둘째, 수주잔고 폭증이에요. 신성 ST 수주잔고가 2023년 말 1.4조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에 3.8조 원으로 급증했어요. 2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거죠.
수주장고 중에서 ESS 컨테이너 비중이 64%예요. 앞으로 2년치 일감이 확보된 상태예요. 매출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셋째, 고객사 다변화예요. 신성 ST는 원래 SK온 1차 벤더였어요. 2022년에 SK온과 계약 체결했거든요. 그런데 2025년 1분기에 삼성 SDI한테도 대규모 수주 따냈어요. 고객사가 SK온, 삼성 SDI 두 곳으로 늘어난 거예요. 배터리 이사 중에 두 곳을 잡은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공략하고 있어요. 배터리 3사 전부 고객사로 만들겠다는 전략이에요. 신성 ST의 향후 전략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북미 시장 확대예요. 켄터키 공장 본격 가동하면서 북미 매출 폭증할 거예요. 2026년 1200억 원, 2027년 1900억 원이에요. 북미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둘째, ESS 컨테이너 완제품 생산이에요. 지금은 부품만 공급하는데 앞으로는 컨테이너 완제품까지 만들 계획이에요. 배터리, PCS, EMS, 냉각, 소방 전부 통합한 컨테이너예요. 부가가치가 훨씬 높아지는 거죠. 셋째, LG 에너지 솔루션 공략이에요. 배터리 3사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ESS 수주가 가장 많아요. 테라젠 8GW시, RWE 등등 조단위 계약 냈거든요. 신성 ST가 LG 에너지 솔루션한테도 납품하게 되면 매출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증권사 분석을 보면요. 신성 ST는 ESS 부품 대장주로 평가받고 있어요. 하나증권은 2026년 매출 목표를 상향 조정했어요. ESS 부품 수주 반영에서 폭발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분석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삼성전자 인수 타겟 1순위예요. 신성 ST는 삼성 SDI 메인 벤더예요. 삼성전자가 데이터 센터 사업 강화하려면 ESS 밸류체인 확보가 필수예요. 신성 ST를 인수하면 부품부터 시스템까지 수직 계열화 완성되는 거죠. 업계에서는 2026년 상반기 M&A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요. 인수 발표 나오면 주가 폭등하는 거예요. 다만 주의할 점은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어요. 2025년 연초 대비 상승률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분할 매수 전략이 중요해요. 한 번에 올인하지 말고 조정 올 때마다 나눠서 매수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신성 ST는 ESS 부품 대장주이면서 삼성전자 인수 타겟 1순위이고 북미 시장 확대와 수주잔고 폭증으로 2026년 폭발적 성장이 기대되는 최고의 투자처예요.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불사계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ESS 숨은 대장주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추천주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특별한 추천주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급 패턴을 봤을 때 그동안 바닥에서 외국인 또는 기관의 매집 이후 이제 막 큰 상승 흐름이 시작된 걸로 분석되는 ESS 섹터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종목은 뉴스에도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지금 바로 댓글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고정 댓글에 링크 들어오셔서 설문 참여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 후에 모든 불사계 구독자분들에게 이번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장마감 전 종가 베팅 전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게 종목명과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 그리고 목표 수익률까지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설문은 댓글 가장 위에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20초면 끝나는 설문이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도 필요 없어서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니 이번 영상에서만 알려드릴 ESS 숨은 대장주를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또 참여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서진 시스템입니다. 서진 시스템은 코스닥에 상장된 알루미늄 부품 제조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요. 삼성전자 인수 타겟 2순위이면서 ESS 인클로저 독점 공급사라는 겁니다. 서진 시스템은 2004년에 설립된 알루미늄 가공 전문 기업이에요. 주력 제품이 통신 장비, ESS, 전기차 배터리팩, 반도체 장비 부품이에요. 그 중에서 ESS 부문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서진 시스템의 실적을 보면요. 2024년 매출이 7,777억 원이었어요. 2025년에는 1조 원 돌파 예상이에요. 그런데 증권가는 2026년 매출을 1조 8천억 원에서 2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2026년에 매출이 2배 가까이 뛰는 거예요.
왜 이렇게 폭증하냐? ESS 인클로저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인클로저가 뭐냐? 배터리와 공조, 소방 설비를 함께 수용하는 특수 컨테이너예요. 시스템 전체를 물리적으로 보호하는 거죠. ESS는 배터리만 있으면 안 돼요. 화재 나면 안 되니까 소방 설비 필요하고, 열 식히려고 공조 설비 필요하고, 비바람 막으려고 컨테이너 필요해요. 이 전부를 담는 게 인클로저예요. 서진 시스템이 삼성 SDI와 SK온 ESS 인클로저를 독점 공급하고 있어요. 서진 시스템의 핵심 경쟁력은 뭐냐?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순행식 BESS 독점이에요. 순행식이 뭐냐? 배터리를 물로 식히는 방식이에요. 공냉식은 공기로 식히는데 냉각 효율이 낮아요. 순행식은 냉각 효율이 40% 이상 높아요. 배터리 열폭주 위험을 낮추고 전력 소모량도 줄여요. 에너지 밀도도 높일 수 있어서 단위당 비용이 절감돼요. 서진 시스템은 순행식 BESS 대량 양산이 가능한 몇 안 되는 글로벌 기업 중 하나예요. 중국 성그로 NB쿨 정도만 경쟁사예요.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는 중국 기업 퇴출됐잖아요. 서진 시스템이 미국 시장 독점하는 거죠. 서진 시스템은 삼성 SDI 핵심 BSS 부품을 독점하고 있어요. HVAC, 칠러, 리퀴드 쿨링 모듈 등등이에요. 전체 BSS 시스템 핵심 부품을 독점하고 있어서 수익성도 높은 편이에요. 2023년까지는 공냉식 제품 위주로 공급했는데 2024년부터는 1세대, 2세대 순행식 시스템 공급에 이어 특허 보유한 핵심 부품 위주로 고객사 다변화가 진행 중이에요. 둘째, 삼성 SDI SBB 시리즈 독점이에요. 삼성 SDI ESS는 컨테이너 일체형 솔루션인 삼성 배터리 박스 SBB 시리즈로 공급해요. SBB 1.5와 SBB 1.7은 3원계 NCA 기반이에요. SBB 2.0은 리튬인 산철 LFP 기반이에요. 서진 시스템은 SBB 1.5 인클로저의 생산과 최종 조립을 맡고 있어요. 2025년 하반기 출하 예정인 SBB 2.0용 인클로저도 납품할 계획이에요. 삼성 SDI가 미국 대형 에너지 기업한테 2조 원 넘는 ESS 공급 계약 체결했잖아요. 그 ESS에 들어가는 인클로저를 서진 시스템이 만드는 거예요. 2027년부터 3년간 공급하는데 서진 시스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셋째, SK온 공급 확대예요. 서진 시스템은 SK온 ESS용 배터리 모듈과 배터리 렉, 20피트 컨테이너형 직류 블록 등 핵심 부품을 공급해요. SK온이 미국 플랫헤드한테 1기가와트시 규모 ESS 공급 계약 체결했어요. SK온도 미국 조지아 공장 라인 일부를 ESS로 전환했고요. 서진 시스템이 SK온 ESS 부품도 공급하는 거죠. 서진 시스템의 향후 전략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LG에너지 솔루션 공급 시작이에요. 업계에 따르면 서진 시스템은 LG에너지 솔루션과 북미 ESS 생산 관련해 협의하고 있어요. LG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 셀뿐 아니라 배터리 팩과 인클로저까지 공급하거든요. 서진 시스템이 LG에너지 솔루션 인클로저 공급사로 선정되면 고객사가 배터리 3사 전부로 확대되는 거예요. 매출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둘째, 고객사 다변화돼요. 2025년에는 주요 고객사 외 2개에서 3개 고객사 확대 예정이에요. 유한타증권 추정 기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ESS 부문 100% 이상 성장이 기대돼요. 고객사가 늘어나면 수주 변동성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매출 확보가 가능해져요. 셋째, 북미 생산 확대예요. 서진 시스템은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 생산 체제를 강화하고 있어요. 미국 IRA 세액공제 받으려면 미국에서 만들어야 하거든요. 북미 공장 확대해서 현지 생산 비중 높이는 거예요. 증권사 분석을 보면요. 서진 시스템은 ESS 인클로저 독점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2026년 매출 1조 8천억 원에서 2조 원, 영업이익 1,500억 원에서 1,900억 원 구간까지 전망하고 있어요. 2024년, 2025년 대비 퀀텀 점프 수준의 이익 개선이 예상된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 인수 타겟 2순위예요. 서진 시스템은 삼성 SDI 메인 벤더예요. 신성 ST와 함께 삼성전자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둘 다 인수할 가능성도 있고 하나만 인수할 가능성도 있어요. 어쨌든 M&A 루머 자체가 주계에 긍정적이에요. 다만 주의할 점은 2025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 연결 매출이 7,55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4% 감소했어요. 영업손실 223억 원으로 적자 전환하고요. 전 기차 부문 부진 때문이에요. 그런데 4분기 매출은 3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돼요. 연간 매출은 1조 원 넘길 거라는 전망이에요. 2025년이 바닥이고 2026년부터 턴어라운드 하는 구조예요.
결론적으로 서진 시스템은 ESS 인클로저 독점 기업이면서 삼성전자 인수 타겟 2순위이고 2026년 턴어라운드로 매출과 영업이익 폭증이 기대되는 투자처예요. 세 번째 종목은 바로 아모그린텍입니다. 아모그린텍은 코스피에 상장된 ESS 완제품 및 자성소재 전문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요. ESS 완제품과 자성소재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면서 테슬라 로봇 자성소재까지 추가 모멘텀이 있다는 겁니다. 아모그린텍은 ESS 완제품 35.5%, 자성소재 35%, 나노멤브레인 22.3% 순으로 매출이 구성돼 있어요. 주요 고객사는 테슬라, 리비안, 삼성전자, 소프트뱅크, 아메리칸타워 등이에요. 아모그린텍의 실적을 보면요. 2025년 매출액 1,529억 원, 영업이익 144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전망이에요. 전년 대비 매출 17.1%, 영업이익 53.3% 증가해요. 영업이익률이 9.4%래요. 왜 이렇게 좋아졌냐?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일본 통신용 ESS 공급 개시예요. 아모그린텍이 소프트뱅크와 KDDI 양 일본 통신용 ESS 공급을 시작했어요. 일본 총무성이 통신 기지국에 ESS 설치를 의무화했거든요. 정전 나도 통신이 끊기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소프트뱅크, KDDI 같은 통신사들이 기지국마다 ESS 설치하고 있어요. 아모그린텍이 이 시장을 선점한 거죠. 둘째, KK윈드솔루션양 공급 물량 확대예요. KK윈드솔루션은 풍력 발전 터빈 제조사예요. 풍력 발전은 출력 변동이 심하니까 ESS로 안정화해야 해요. 아모그린텍이 KK윈드솔루션한테 ESS 공급하고 있는데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셋째, 전사 비용 구조 개선이에요. 아모그린텍이 비효율적인 비용을 줄이고 수익성을 높였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9.4%까지 올라간 거예요. 아모그린텍의 핵심 경쟁력은 뭐냐?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테슬라, 옵티머스 자성소재 메인 벤더예요. 아모그린텍이 테슬라와 약 9년간 장기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옵티머스 충전 기양 자성소재 메인 벤더로 선정됐어요. 2026년 하반기부터 공급 시작 예정이고요. 2027년 연간 기준 약 70억 원 내외 매출 발생이 예상돼요. 자성소재가 뭐냐? 전력 변환 장치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에요. AC와 DC, 전력 변환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소재예요. 전기차, ESS, 충전기, 전부 자성소재가 들어가요. 아모그린텍은 현재 테슬라, 리비안, 현대자동차 등의 자성소재를 공급 중이에요. 자성소재 매출의 약 65%가 테슬라 향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테슬라는 2026년을 옵티머스 양산 원년으로 선언하고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 생산 라인을 로봇 전용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아모그린텍이 옵티머스 충전기, 자성소재 독점 공급하는 거죠. 현재 일부 로봇 관련주들이 실적 가시성 없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반면 아모그린텍은 테슬라라는 확실한 고객사를 기반으로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차별화돼요. 둘째, LNG 발전 부문 신규 매출이에요.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급증으로 LNG 복합 발전소 구축이 확대되고 있어요. 아모그린텍은 배기가스 정화 부품인 메탈릭 컨버터를 글로벌 가스터빈 업체에 독점 공급하고 있어요. LNG 발전소 늘어나면 메탈릭 컨버터 수요도 늘어나는 거죠. 2027년부터 본격 매출 발생 예상이에요. 셋째, ESS 완제품 다변화예요. 아모그린텍은 통신용, 재생에너지용, 산업용 ESS를 전부 공급해요. 고객사도 소프트뱅크, KDDI, KK윈드솔루션, 아메리칸타워 등 다양해요. 한 분야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분야로 분산돼 있어서 리스크가 낮아요. 아모그린텍의 향후 전략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테슬라 옵티머스 물량 확대예요. 2026년 하반기부터 공급 시작해서 2027년 70억 건 매출 발생 예상이에요. 테슬라가 옵티머스 양산 본격화하면 물량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2028년, 2029년 매출이 더 커지는 거죠. 둘째, 일본 통신 ESS 시장 확대예요. 소프트뱅크, KDDI 외에 다른 통신사도 공략하고 있어요. 일본 전체 통신 기지국이 수만 개예요. 아모그린텍이 이 시장을 선점하면 안정적인 매출 확보가 가능해요. 셋째, LNG 발전 부문 매출 확대예요. 글로벌 가스터빈 업체와 협력해서 메탈릭 컨버터 공급 늘리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증가하면 LNG 발전소도 늘어나니까요. 증권사 분석을 보면요. 하나증권은 아모그린텍 목표 주가를 24,000원으로 제시했어요. ESS와 로봇 수에 숨겨진 주역이라는 평가예요. 테슬라와 9년간 협력 관계 기반으로 옵티머스 충전 기양 자성 소재
메인 벤더 선정된 게 핵심이에요. 실적 가시성 있는 로봇 관련주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는 거죠. 다만 주의할 점은 시가총액이 작아서 변동성이 클 수 있어요. 단기 급등락 가능성이 있으니까 분할 매수로 리스크 줄이는 게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아모 그린텍은 ESS 완제품과 자성 소재 두 가지 사업을 영위하면서 테슬라, 옵티머스 자성 소재, 메인 벤더로 추가 모멘텀이 있고 2025년 사상 최대 실적 경신 중인 투자처예요. 네 번째 종목은 바로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코스닥에 상장된 2차전지 양극재 전문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요. 배터리 3사 LFP 전환에 따른 양극재 공급 핵심 수혜주라는 겁니다. 에코프로비엠은 국내 양극재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에요. 주력 제품이 NCM 3원계 양극재였는데 최근 LFP 양극재 생산에 본격 진출했어요. 에코프로비엠의 실적을 보면요. 2024년이 바닥이었어요. 전 기차 캐즘으로 양극재 수요가 급감했거든요. 그런데 2025년부터 턴어라운드 시작했어요. 배터리 3사가 ESS로 전환하면서 LFP 양극재 수요가 폭증하고 있거든요. 에코프로비엠이 인터배터리 어워즈 2026에서 LFP 직접 합성 기술로 선정됐어요. 기술력을 인정받은 거죠. 에코프로비엠의 핵심 경쟁력은 뭐냐?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LFP 직접 합성 기술이에요. 기존 LFP 양극재는 중국이 독점하고 있었어요. 중국이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전부 장악했거든요. 그런데 에코프로비엠이 직접 합성 기술을 개발했어요.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국산 화율을 높인 거죠. 미국 IRA 세액공제 받으려면 중국산 비중을 낮춰야 하거든요. 에코프로비엠 LFP 양극재가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이유예요. 둘째, 배터리 3사 전부 공급이에요. 에코프로비엠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전부한테 양극재를 공급해주세요. 배터리 3사가 LFP ESS 생산 늘리면 에코프로비엠 양극재 수요도 자동으로 늘어나는 거죠. LG에너지솔루션이 테라젠 8기가와트시 계약, 삼성 SDI가 2조 원 계약, SK온이 플랫헤드 1기가와트시 계약, 전부 LFP예요. 에코프로비엠이 이 물량 전부 공급하는 거예요. 셋째,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력이에요. 에코프로비엠은 LFP뿐만 아니라 하이니켈 양극재도 생산해요. 니켈 함량 90% 이상 하이니켈 전구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전 기차용 괴너지밀도 배터리에는 하이니켈이 필요하거든요. ESS는 LFP, 전 기차는 하이니켈, 이렇게 투 트랙 전략으로 가는 거죠. 에코프로비엠의 향후 전략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LFP 생산 능력 확대예요. 에코프로비엠은 포항 양극재 공장 생산 라인 일부를 LFP 생산 라인으로 개조하고 있어요. 2026년 말부터 공급 개시 예정이에요. 배터리 3사 LFP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거죠. 둘째, 북미 시장 공략이에요. 에코프로비엠은 북미 양극재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어요. 미국 IRA 세액공제 받으려면 미국에서 만들어야 하거든요. 북미 공장 지어서 현지 생산 체제 갖추는 거예요. 셋째, 배터리 3사 밀착 협력이에요. 에코프로비엠은 배터리 3사와 공동 기술 개발하고 있어요. 고객사 요구에 맞춰서 맞춤형 양극재를 개발하는 거죠. 고객사 락인 효과가 강화되는 겁니다. 증권사 분석을 보면요. 에코프로비엠은 2차전지 소재 대장주로 평가받고 있어요. 2025년 바닥 찍고 2026년부터 턴어라운드 본격화 예상이에요. 배터리 3사 ESS 전환이 에코프로비엠한테는 새로운 기회라는 분석이에요. 다만 주의할 점은 주가 변동성이 큰 편이에요. 2차전지 섹터 전체가 변동성 크거든요. 단기 급등락 가능성이 있으니까 장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은 LFP 양극재 직접 합성 기술 보유 기업이면서 배터리 3사 전부 공급하고 2026년 턴어라운드 기대되는 투자처예요. 다섯 번째 종목은 바로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코스피에 상장된 전력기기 전문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요. ESS, PCS와 EMS 시스템 통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HD 현대그룹의 전력기기 계열사요. 주력 제품이 차단기, 변압기, 배전반, 전력 제어 시스템이에요. 국내 전력기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매우 높아요. HD 현대일렉트릭이 ESS 관련주로 주목받는 이유는 뭐냐? PCS와 EMS를 생산하거든요. PCS가 뭐냐? 파워 컨버전 시스템이에요. 배터리는 직류로 전기를 저장해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전기는 교류예요. 직류를 교류로,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장비가 PCS예요. EMS가 뭐냐?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에요. ESS 전체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두뇌 역할이에요. 언제 충전하고 언제 방전할지 결정하는 거죠. HD 현대일렉트릭이 PCS와
EMS 전부 생산해요. 턴키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거죠. HD 현대일렉트릭의 핵심 경쟁력은 뭐냐?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데이터 센터 ESS 수요예요. AI 데이터 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는 정전나면 안 되니까 ESS 필수예요. HD 현대일렉트릭이 데이터 센터 전력 솔루션 공급하고 있어요. PCS, EMS, UPS 전부 통합 공급하는 거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카카오 데이터 센터에 납품하고 있어요. 둘째, 국내 전력기기 1위 점유율이에요. HD 현대일렉트릭은 한국전력 주요 공급세요. 국내 송배전 설비 상당 부분이 HD 현대일렉트릭 제품이에요. 정부가 공공 ESS 입찰 시작하면 HD 현대일렉트릭이 주요 수주 후보예요. 한전과 긴밀한 협력 관계 갖고 있으니까요. 셋째, 해외 수출 확대예요. HD 현대일렉트릭은 중동, 동남아, 유럽 시장 공략하고 있어요. 특히 중동은 재생에너지 투자가 활발해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가 태양광 발전소 대규모로 짓고 있거든요. ESS 수요도 같이 드러나는 거죠. HD 현대일렉트릭이 중동 시장 선점하려고 영업 강화하고 있어요. HD 현대일렉트릭의 향후 전략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ESS, PCS 매출 확대예요. 국내외 ESS 프로젝트 수주 늘리고 있어요. PCS는 고마진 제품이라서 수익성 개선에 기여해요. 둘째, 데이터 센터 전력 솔루션 강화예요. AI 데이터 센터 늘어나면서 전력 솔루션 수요 폭증하고 있어요. HD 현대일렉트릭이 이 시장 선점하려고 제품 라인업 확대하고 있어요. 셋째, 글로벌 시장 확대예요. 중동, 동남아, 유럽 시장 공략해서 수출 비중 높이는 거예요. 내수 의존도 낮추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전략이에요. 증권사 분석을 보면요. HD 현대일렉트릭은 ESS 시스템 통합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PCS, EMS 생산 능력 보유하고 턴키 시스템 구축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이에요. 데이터 센터 ESS 수요 증가 수에 기대된다는 분석이에요. 다만 주의할 점은 ESS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크지 않아요. 주력은 여전히 차단기, 변압기예요. ESS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단기 실적 폭발은 어려워요.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HD 현대일렉트릭은 ESS, PCS, EMS 시스템 통합 능력 보유 기업이면서 데이터 센터 ESS 수요 증가 수에 기대되는 투자처예요. 여섯 번째 종목은 바로 일진전기입니다. 일진전기는 코스피에 상장된 변압기 및 전력기기 전문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요.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증가와 ESS 변환 설비, 수혜를 동시에 받는다는 겁니다. 일진전기는 1973년에 설립된 전력기기 제조기업이에요. 주력 제품이 변압기예요.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는 장비죠. 일진전기가 ESS 관련주로 주목받는 이유는 뭐냐? ESS 변환용 변압기를 생산하거든요. ESS는 직류로 전기를 저장해요. 그런데 전력망은 교류예요. 직류를 교류로 바꾸려면 변환 설비가 필요한데 변환 설비에 변압기가 들어가요. 일진전기가 이 변압기를 만드는 거예요. 일진전기의 핵심 경쟁력은 뭐냐?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급증이에요. AI 데이터 센터가 엄청난 전력을 소비하잖아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예요. 데이터 센터에는 변압기가 여러 개 설치돼요. 외부 전력을 데이터 센터 내부로 끌어올 때 전압을 조정하는 변압기가 필요하거든요. 일진전기가 데이터 센터용 변압기를 공급하고 있어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데이터 센터에 납품하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 늘어나면 변압기 수요도 같이 늘어나는 거죠. 둘째, 미국 수출 실적이에요. 일진전기는 미국 발전소에 변압기를 수출하고 있어요. 미국은 전력망 노후화가 심각해요. 변압기 교체 수요가 많거든요. 일진전기가 미국 시장 공략해서 수출 늘리고 있어요. 2024년 3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59.4% 증가했어요. 미국 변압기 수출 환경 호조로 실적 개선됐다는 분석이에요. 셋째, ESS 변환 설비 국산화예요. 한국 정부가 2027년까지 ESS 변환 설비 국산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지금은 변환 설비를 전부 수입해요. 독일, 스위스, 일본 기업한테 사는 거예요. 정부가 국산화 지원하고 있어요. 일진전기가 변환용 변압기 개발에 참여하고 있어요. 국산화 완료되면 일진전기가 공급사로 선정될 가능성 높아요. 일진전기의 향후 전략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데이터 센터 변압기 매출 확대예요. AI 데이터 센터 확산으로 변압기 수요 늘어나고 있어요. 일진전기가 이 시장 선점하려고 제품 라인업 강화하고 있어요. 둘째, 미국 수출 확대예요. 미국 전력망 노후화로 변압기 교체 수요 많아요. 일진전기가 미국 시장 공략 강화하고 있어요. 셋째,
ESS 변환 설비 국산화 참여예요. 정부 지원받아서 기술 개발하고 있어요. 2027년 국산화 완료되면 공급사로 선정될 거예요. 증권사 분석을 보면요. 일진 전기는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와 ESS 변환 설비 수혜주로 평가받고 있어요. 미국 수출 실적 개선으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된다는 분석이에요. 다만 주의할 점은 해저 케이블 테마와 겹쳐요. 일진 전기는 해저 케이블 변환 설비도 만들거든요. ESS와 해저 케이블 복합 테마주예요. 테마 확산 시 동반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직접 수혜는 제한적일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일진 전기는 데이터 센터, 변압기와 ESS 변환 설비 수혜 기업이면서 미국 수출 확대로 실적 개선 기대되는 투자처예요. 7번째 종목은 바로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은 코스피에 상장된 변압기 및 전력기기 제조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요. ESS 변환 설비 국산화 참여 기업이면서 글로벌 수출 실적이 있다는 겁니다. 효성중공업은 효성그룹의 중공업 계열사여 주력 제품이 초고압 변압기, 차단기, 배전기기예요. 국내 전력기기 시장에서 HD 현대일렉트릭과 함께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어요. 효성중공업이 ESS 관련주로 주목받는 이유는 뭐냐? ESS 변환 설비 국산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효성중공업의 핵심 경쟁력은 뭐냐?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초고압 변압기 기술력이에요. 효성중공업은 초고압 변압기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갖고 있어요. 국내 송전망에 설치된 초고압 변압기 상당수가 효성중공업 제품이에요. 한국전력의 주요 공급사 중 하나죠. ESS 변환용 변압기는 일반 변압기보다 기술 난이도가 높아요. 직류와 교류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고 초고압을 견뎌야 하거든요. 효성중공업이 이미 초고압 변압기 기술 보유하고 있으니까 ESS 변환용으로 응용할 수 있는 거예요. 둘째, 글로벌 수출 실적이에요. 효성중공업은 변압기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어요. 중동, 동남아, 중남미 시장에서 수주 실적이 있어요. 특히 중동 지역은 송전망 투자가 활발한데 효성중공업이 이 시장을 공략하고 있어요.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거죠. ESS 변환 설비 국산화 완료되면 효성중공업이 해외 시장도 공략할 수 있어요. 셋째, 한전 협력 관계예요. 효성중공업은 한국전력의 오랜 협력 파트너예요. 국내 송배전 설비에 효성중공업 제품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정부가 공공 ESS 입찰 시작하면 효성중공업이 변환 설비 공급 후보예요. 한전과 긴밀한 관계 갖고 있으니까요. 효성중공업의 향후 전략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ESS 변환 설비 국산화 참여예요. 정부가 2027년까지 국산화 완료 목표로 하고 있어요. 효성중공업이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어요. 국산화 완료되면 공급사로 선정될 거예요. 둘째, 공공 ESS 입찰 참여예요. 정부가 540메가와트급 공공 ESS 입찰 시작했어요. 효성중공업이 변환 설비 공급 입찰에 참여할 거예요. 한전 협력 관계로 수주 가능성 높아요. 셋째, 글로벌 시장 확대예요. 중동, 동남아 시장 공략해서 수출 비중 높이는 거예요. ESS 변환 설비 기술 확보하면 해외 시장도 진출할 수 있어요. 증권사 분석을 보면요. 효성중공업은 ESS 변환 설비 국산화 수혜주로 평가받고 있어요. 정부 국산화 프로젝트 참여와 한전 협력 관계로 공공 ESS 수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에요. 다만 주의할 점은 ESS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작아요. 주력은 여전히 변압기, 차단기예요. ESS 변환 설비는 추가 성장 동력이지만 단기 실적 개선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효성중공업은 ESS 변환 설비 국산화 참여 기업이면서 한전 협력 관계와 글로벌 수출 실적을 보유한 투자처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ESS 핵심 수혜주 7종목을 분석해봤습니다. 신성ST, 서진시스템, 아모그린텍, 에포프로비엠, HD 현대일렉트릭, 일진정의, 효성중공업입니다. 총 정리해서 투자 이유 3가지 푼터 말씀드릴게요. 첫째, 2026년 양산 원년이에요. 신성ST 켄터키 공장 가동, 서진시스템 북미 생산 본격화, 배터리 3사 LFP ESS 출하 폭증이에요. 2025년이 준비 단계였다면 2026년은 폭발 단계예요. 매출이 2배, 3배 뛰는 기업들이 나올 거예요. 둘째, 미국 시장 한국 독점 구조예요. 미국 IRA 세액 공제 30%, 중국산 배터리 관세 58.4%예요. 중국 기업 퇴출되고 한국 기업만 살아남는 구조예요. LG에너지 솔루션 8기가와트 시, 삼성 SDI 2조 원, SK온 1기가와트 시 전부 미국 계약이에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독식하고 있어요. 셋째, 삼성전자 M&A 카드예요.
신성 ST, 서진 시스템이 삼성전자 인수 타겟으로 거론되고 있어요. 2026년 상반기 발표 가능성 높아요. 인수 발표 나오면 주가 폭등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5가지를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종목만 알려드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매수해야 하는지까지 명확하게 알려드려야 진짜 도움이 되잖아요. 첫째, 밸류체인 분산 투자예요. 부품 대 시스템 대 소재 비율을 4대 2대 2로 가져가세요. 부품은 신성 ST, 서진 시스템이에요. 2026년 실적 폭발 기대되는 종목이에요. 시스템은 HD 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효성중공업이에요. 안정적이지만 성장성도 있어요. 소재는 에코프로비엠이에요. 배터리 3사 LFP 전환수예요.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둘째, 삼성전자 M&A 모니터링이에요. 신성 ST, 서진 시스템 관련 뉴스 자주 확인하세요. 삼성전자 인수 루머, 협력 뉴스 나오면 주가 반응해요. M&A 발표 나오면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어요. 업계 루머, 증권사 리포트, 뉴스 계속 체크하세요. 셋째, 배터리 3사 수주 뉴스 추적하세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ESS 수주 발표할 때마다 관련주 전체가 동반 상승해요. 배터리 3사 수주 늘어나면 부품사 매출도 늘어나는 구조예요. 수주 뉴스를 계속 체크하세요. 넷째, 분할 매수예요. 한 번에 올인하지 마세요. 3등분 나눠서 매수하세요. 첫 매수는 지금 당장 해서 포지션 잡고요. 두 번째는 조정 올 때 추가 매수하고요. 세 번째는 M&A 발표나 수주 뉴스 전에 마지막 매수하는 거예요. ESS 테마는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 분할 매수로 리스크를 줄이세요. 다섯째, 목표 수익률 플러스 50% 절반 익절 전략이에요. ESS는 초장기 테마예요. 단기에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이상 지속될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50% 도달하면 절반은 익절해서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절반은 장기 보유하세요. 장기 보유 물량은 2028년, 2029년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때쯤이면 글로벌 ESS 시장이 100조 원 넘어가니까 지금 투자한 종목들이 몇 배는 더 오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이 영상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상위 1%예요. 대부분 투자자들은 ESS가 왜 중요한지도 모르고 LFP가 뭔지도 몰라요. 삼성전자 인수설이 돌고 있다는 것도 2026년이 양산 원년이라는 것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은 다르잖아요. ESS가 AI 데이터 센터 필수템이고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지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결론은 지금이 투자 골든타임입니다. 2026년 양산 원년 전에 포지션 잡아야 해요. M&A 발표 나오고 수주 뉴스 나오면 주가는 이미 급등한 상태예요. 내년에 그때 샀어야 했는데 하면서 후회하지 마세요.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우리 불사계 구독자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